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화면상으로도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화면 공유 감사합니다. 중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좀 보겠습니다. 화면 이정희 학사님 화면 공유 중지해 주세요. 네. 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이 뒷부분 뒷부분 들으시면서 나 좀 물어보고 싶다. 이거 이 내용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특별한 분 없으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시면 이렇게 손 들어 주시면 좋고요. 여러분들 이 책 구석구석에 참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저도 이 포스트잇에 책에 메모를 했는데요. 이 책은 여러분들 저는 조금 있다가 이제 12시쯤에 예식장을 갈 겁니다. 그분들도 이제 아이를 갖겠죠. 그 임신을 원하거나 임신을 해야 되는 젊은 부부들을 대상이기도 하지만 요즘 주변을 살펴보면 자녀들이 결혼했는데 임신이 안 돼서 고민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딜 찾냐면 한의원에 가서 보약을 찾아요. 그리고 그 보약을 먹고, 왜냐하면 현대의학에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결국엔 한의원을 가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에게 이 책과 이야기를 책을 읽는 것보다도 책 구석구석을 펴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 책을 활용해서 짚어주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체온의 문제, 정말 또 여성들, 어떤 여성은 너무 말라서도 임신이 안 되지만 너무 내장 지방이 많아서 임신이 안 되는 문제. 사실 그 불임에 관련된 수많은 여기서 언급된 이유들이 우리 클린이라는 프로그램, 글리코 영양소라는 방법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아이를 안 갖는 부부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진짜 갖고 싶은데 못 갖는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희소식. 여러분 그 책 후반부에 보면 불임 클리닉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체외 수정이든 시험관악이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여성입니다. 강제로 난자를 추출해내야 되고 다시 앉히면서요. 여자들의 몸이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고통스럽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회를 좀 말씀드리면 제 그 치과 의사 친구가 재혼을 했는데요. 아이를 갖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단골로 다니는 치과 병원이고 친구라서요. 이 글리코 영양소를 권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이거 시험관 악이 끝나고 안 되면 먹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야, 지금 그 어려운 시험관 아기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글리코 영양소라든가 이 방법을 더해지면 확률이 좀 높아질 텐데,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병원에서 아무것도 먹지 하지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러다 보니까 그걸 온전하게 진행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책이 갖고 있질 않았어요. 이 책을 주고 이 책을 한번 자세히 읽어봐 했으면 화학을 전공했고 의전원을 갔던 친구니까 이해를 했을 텐데 결국에 이제 나이가 너무 먹어서 그 친구는 이제 재혼한 아내와 함께 아이를 갖는 건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메모해 놓은 거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남성들이 술에 취해 임신을 했다 이런데 아까 정자가 67일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74일. 남성들 74일. 74일. 그러니까 실제로는 오늘 이렇게 쓰여진 정자는 74일 전에 내가 먹고 생활한 것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아빠들도 3개월 정도 전부터는 몸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것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채팅에 뭐가 올라왔네요. 잠깐 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민호 사장님 질문해 주세요.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네네. 보통 여성분들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없어도 문제고 많이 생겨도 이제 문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유방암이 있으신 분들은 여성 호르몬 억제를 지금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네. 또 갱년기인 분들은 또 오히려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지게끔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우리 호르몬의 원료가 콜레스테롤도 있었고 또 식물 스테롤 이런 것들을 네. 얘기하셔서 여성분들이 네네. 보통 석류도 먹고 홍삼도 네네. 먹고 이런 여러 가지를 먹잖아요. 네네. 우리 제품 중에도 보면 어떤 우먼스나
또 플러스 이런 것들이 식물 스테롤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보통 보면은 이런 거는 나는 여성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식물 스테롤을 먹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사님이 바라봤을 때 우리 플러스나 우먼스 뭐 그런 그리고 파이토케미컬 우리 파이토 네. 클렌즈도 어찌 보면 아까 강의 내용으로 보면 이제 폴리페놀에 해당이 돼서 식물 스테롤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제품들이 그런 여성 분들이 먹었을 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뭐 나쁜 것인지 아니면 괜찮은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더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어디로 가야 되지? 아까 그러면 87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다시 제가 공유를 할까요? 네. 책으로 한번 펴보실까요? 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림 다시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제가 공유해 드릴까요? 네네. 제가 지금 공유하겠습니다. 네. 요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플러스가 이제 홍삼이 들어있고 식물 스테롤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이토클렌저 또 뭐 AO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제품들을 먹었을 때 이 제품들은 사실은 식물 스테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원료 물질이거든요. 원료가 들어갔을 때 이것이 여성 호르몬이 될지 아니면 다른 호르몬이 될지는 내 몸의 필요에 따라서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우리가 먹은 것이 호르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제는 합성 호르몬 그 자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식물 스테롤을 먹었을 때는 내 몸의 합성 과정을 거치거든요. 좀 내 몸이 일을 해야 되는 뭐 간에서 다시 재합성을 해야 되고 다른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나갈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마트에 가서 쌀을 사오는 것과 햇반 사오는 거의 차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햇반은 밥이니까, 아니 공깃밥을 사온 거는 밥이니까 오늘 안 먹으면 내일은 쉬어서 버리지만 쌀을 사온 거는 내가 필요하면 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약사님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우리가 보통 네네. 그 단백질이 필요해서 우리가 콜라겐들을 여성분들이 많이 먹는데 네. 콜라겐을 먹는다고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콜라겐을 먹어도 얘가 다시 분해가 돼서 다시 재합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네. 식물스테롤을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안 만들어질 수도 있다. 네.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더 쉽게 만들 수는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소플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여성 호르몬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들 갱년기 때 먹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기는 하지만 호르몬 양을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높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해됐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가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걸 쓰잖아요. 아마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암이나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때 어떤 특정한 호르몬 반응들이 보이고 현대의학이 그 호르몬 반응에 대해서 이게 원인일 거야. 이걸 늦춰야 돼. 라고 정의 내리고 호르몬 요법들을 쓰는데 기본적으로 밖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약성이 그의 성분이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끌고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은 어느 정도 우리 몸에 그거에 원하는 수준까지 몸이 이동을 하면 그 호르몬이 사라지거든요. 우리 몸의 어떤 그 라인 안에서 움직이는데 외부에서 들은 호르몬은 그게 완전히 달아 없어져서 약성이 없어질 때 끝까지 끌고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요. 지금 제 개인적인 소회로는
아까 그 환경 호르몬이라 그랬습니다. 인위적으로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다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심각한 거죠. 그런 면에서 원료를 집어넣어주고 우리 필요한 걸 그때그때 만들어 쓰게 만들어주는 방법들이 가장 이상적인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병원에서 쓰는 여러 가지 요법들 중에 호르몬 요법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치명적인 처방이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 생각 없이 갱년기라고 붙이는 패치, 산부인과 가면 아주 신의 묘약처럼 막 갱년기 장애 있는데 호르몬제 딱 쓰니까 싹 사라지니까 신기하다, 명이다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족한 호르몬을 아까 얘기한 식물 스테롤 같은 걸 충분히 넣어주면 원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걸 만들어 쓸 수 있는데,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바로 직접 넣어주는 방법들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다. 이렇게 좀 저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최승희님이 손을 드셨네요. 누구요? 최승희님. 네, 예, 말씀하세요. 네,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최승입니다. 네네. 이정희 약사님 너무 강의, 아무튼 도표와 그다음에 구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진 자료들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고요. 요즘 현대 여성들이 자궁이나 난소에 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은 그 혹을 좀 어떻게 수술 요법이 아니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 제품에 대한 그런 요청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플러스라든가 아니면 우먼스 프리미엄 세븐이라든가 이런 제품이 식물성 스테로이드라 하더라도, 콜레스테롤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권장을 많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절제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실제로 혹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처방이나 이런 우리 그 제품에서 좋은 처방이나 이런 거 조언 좀 구하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혹에 대한 정확한 임상 자료는 사실은 저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나타나는 그런 부적합한 양성 종양들이잖아요. 혹이라는 네.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자궁 근종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 생기는지는 사실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양성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수술요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임신함에 있어서도 그 위치에 따라서 약간의 장애를 줄 수 있지만 전혀 임신을 못하는 원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도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보는데, 그 내분비 호르몬, 그러니까 신체 내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호르몬들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것도 이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유서 사장님 언급해 주셨던 외부 물질인 환경 호르몬들도 사실은 호르몬과 똑같이 어딘가에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해로운 거 끊고 좋은 거 좀 더 추가하고 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늘 그런 생각으로 환자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플러스든 우먼스 프리미어든 해롭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이제 그 고객들을 만나거나 환자들을 볼 때는 이것이 뭐 혹을 종양을 몇 cm 줄인다라기보다는 삶의 질을 저는 좀 더 우선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 혹은 안 준다 하더라도 오히려 전체적인 호르몬의 균형이 맞아지면서 삶의 질이 올라가면 충분히 제품은 제 역할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좀 조언을 좀 드리면, 저는 아주 중요한 임상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두 아이의 엄마인데요. 고객입니다. 아가씨 때부터 자궁에 근종이 있었고 물혹이 있어서 굉장히 생리통도 심했고 늘 피곤하고 했는데, 뭐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아기를 안 낳은 아가씨 때라서 뭐 어떤 처치를 할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아이들을 빨리 낳고요. 계속 병원을 다녔는데요. 본인은 끝까지 그 난소라든가 자궁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끝까지 노력을 했는데 계속 거기서 물혹이 굉장히 막 주먹만하게 커지고 그 근종이 막 커지면서 병원에서 계속 종용을 했을 때 저희가 글리코인 향수를 한 5년 전부터 전달했는데 듣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결국에는 너무 심각해서 3개월 동안 항생제를 매일 먹으라는 처방을 받았어요. 방법은 그거밖에, 수술 안 한다면 항생제를 3개월 동안 먹어야 된다. 왜냐면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처방을 해준 상황에서 만났고요. 그때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어드밴스드 엠브로토즈를 저희가 미국에서 사온 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출시되기 전에. 미국 출장 가서 우리 미국 메나페스트 가서 사온 거 있는데 집에 2통이 남아 있었는데 그 2통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후부터 하혈을 한 20일 정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20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일단 내진을 해봤을 때 물혹이 사라졌고 근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그걸 평생 지켜봤고 임상을 갖고 있던 의사였기 때문에 물혹은 없어지는 경우가 흔하게 있을 수 있다. 근데 근종이 작아지고 근종이 없어지는 건 의학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했고 굉장히 신기한 경관이 있었고요. 어떤 의학서에는 제가 경험한 의학서의 경험을 보면 우리 몸에 생기는 다양한 혹들은 임시 쓰레기통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임시 쓰레기통, 배출하다 안 돼서 어딘가 모아놓는 건데요. 그게 우리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면, 잘라서 버려진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장에 있는 용정 같은 경우를 임시 쓰레기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용정을 일부러 내시경으로 칼로 잘라내고 화학적인 요법으로 그 표면을 지져버리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의 건강 상태가, 효소 상태가 좋아지면 다 잘라서 자연스럽게 아주 흔적 없이, 상처 없이 잘라져 없어진다는 보고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술요법은 최후의 긴급하고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오늘 마무리 질 텐데요. 지금 내용은 우리 백민기 사장님이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를 하게 되면 제가 그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거고요. 뭐 이민호 사장님 통해서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각 사업자방에 공유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처음으로 진행한 그 중클래스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주 토요일 아침 9시에는 또 줌으로 돈독이라든가 다양한 문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참석하신 분들 책 들고 엔딩 인증사진 한 번만 찍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백민기 사장님 사진 촬영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로 이 사진은 SO방 이런 데는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룹의 씨앗 도서는 아니거든요. 그냥 참고로 각 저의 사나 PD 사장님들께만 제가 공유해드리고 사업자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진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만 책 들고 계십시오. 네. 2번 정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요. 네, 2번째 페이지 찍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들고 계셔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퇴장하시면서 고맙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좋은 즐거운 주말 되세요. 즐거운 네. 주말